예, 반갑습니다. 태한 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교 명상에 관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은 불교 명상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명상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그 원어로 부처님 당시 언어인 팔리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티는 알아차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 바로 불교 호흡 명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석가모니 저희 최고의 스승이시죠.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던 계기가 된 명상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고행상 같은 거 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고행상이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진짜 부처님의 모습이 해골 같이 보이죠, 그죠? 뼈밖에 안 나왔습니다. 모든 살이 없어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마른 그런 상태인데, 저도 대학 시절부터 명상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깨달으려면은 저렇게 해골이 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정지를 해야지 깨닫는구나 그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상을 제가 자취하던 자취방에다 다 이제 이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그걸 보고 제가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고행상은 원래 걸어놓고 이렇게 예비할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때 고행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아주 쇠약해서 해골같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습인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봤는데 나중에 본인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이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고행을 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니까 그럼 바른 길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 왕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왕자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선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정에서 우리가 8정도 중에 8번째인 정정이라고 하죠. 바른 삼매, 바른 선정입니다. 이 중에 정정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초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 초선정인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버리고서 몸을 회복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을 차례대로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번뇌가 사라지고 강력하고 청량해집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통해서 경전에는 처음에 신통을 개발합니다. 일종 초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과거를 다 기억하는 숙명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존재들이 업에 의해서 천상에도 나고 지옥에도 나는 그런 어떤 천안통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번뇌, 탐진치에 소멸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던 명상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 명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명상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여섯 살짜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할 때, 이 들숨과 날숨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불교 호흡 명상은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완벽하게 적합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다른 어떤 뭐 단전 호흡이나 또는 요가 호흡이나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합니다. 호흡을 길게 만든다거나 또는 호흡을 멈춘다거나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통 몸의 에너지를 개발합니다.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니 또는 차크라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그렇죠. 불교 호흡 명상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 계시죠, 그죠? 완벽하게 호흡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거칠든 미세하든 길든 짧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심지어 축농증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 축농증이 있어요. 그래도 명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아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만 알아차리고 위에 모든 것은 버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서 마음의 이런저런 장애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을 여기저기로 날뛰던 마음, 과거로 날뛰고 미래로 날뛰고 생각으로 날뛰던 마음을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호흡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은 호흡이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그죠? 또 내쉬면은 호흡이 나가는 줄 알잖아요. 그건 알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흡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들이 달걀을 쥐듯이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달걀을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죠. 그죠? 근데 힘을 쭉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지 하고서 꽉 잡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호흡이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렇다고 주의력을 놓쳐버리잖아요. 호흡이 안 되고 딴 생각한다. 이러면은 호흡이 여러분의 인식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쩍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호흡 명상할 때도 밖에 풍경을 편안하게 지켜보듯이 그렇게 시선만 돌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선을 산을 볼 때 산으로 향해야 되는데 옆을 보면 산이 안 보이죠, 그죠? 그때는 다시 고개를 산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주의력만 그 들숨과 날숨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지정하지 말고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훈련이 안 돼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잡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다시 이제 잡념을 버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편안하게. 또 잡념이 또 돌아오죠. 이렇게 이제 훈련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잡념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그리고 잡념이 가라앉고 잡념이라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호흡이 알아차려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날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차리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식에서 이 다른 어떤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호흡만이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더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즐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밋밋하잖아요, 호흡 보는 게. 근데 호흡 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이게 너무 즐겁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호흡만 남았다가 이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희한한 경험입니다, 이게. 호흡마저도 인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오감의 영역이 호흡에 대한 느낌, 이걸 마지막으로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육식이라고 할 때 앞에 오감의 영역이 전오식입니다. 그리고 제6식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제6식인데 그 마음의 영역이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오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훨씬 그냥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 생기는 어떤 즐거움이나 평화보다도 훨씬 강력한 즐거움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평화롭게 고요하게 이런 상태로 머물다 보면은 아주 이런 어떤 빛의 영역으로 깊이 블랙홀에 빠지면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선정입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농경제 때 들었던 바로 초선정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호흡 명상을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조금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제가 먼저 자선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호흡 명상을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명상은 어떤 자세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좌선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한다 하면 좌선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의 목적은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좌선하는 게 왜 제일 몸에 신경을 안 쓰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자세냐 물어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주 편안한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도, 기대에 있다고 해도 한두 시간 그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지내기 힘듭니다. 누워있어도 2시간 그대로 누워있다고 하면은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창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좌선 자세는 제대로 배워서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좌선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10분만 지나니까 다리가 아파요. 5분만 지나도 다리가 저려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행자니까?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리가 저리면은 이렇게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리가 저리잖아요. 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세라는 것 자체는 수단이거든요.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다리가 저리면은 몸에 신경이 쓰잖아요. 그럼 자세를 이렇게 다리를 바꿔주면은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앉고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명상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릴렉스 하는 겁니다. 릴렉스. 긴장을 하잖아요.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명상하면 이런 분들 있습니다. 긴장을 팍 해서 내가 기필코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러면서 긴장을 한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런 그 유치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된 마음보다는 릴렉스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것이 명상의 길이거든요. 근데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움켜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놓아버리는 것은 손을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긴장을 쓱 푸는 거죠. 릴렉스 합니다. 릴렉스 하고서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데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을 감으면 밖에 대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대상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예.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자세, 지금 반가부자 자세인데 반가부자 자세를 하고서 눈을 감고서 호흡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유도 명상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저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제 멘트에 따라서 한번 명상을 해보십시오. 명상의 과정은 처음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호흡 명상의 기본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 생각을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릴렉스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발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하루 종일 지탱하느라 발의 근육이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발의 근육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종아리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벅지에서 힘을 쭉 빼고 허벅지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허리 근육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등에 두십시오. 등의 아래에서 위쪽에 이르기까지 등의 근육을 천천히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어깨 힘이 쭉 빠져서 어깨가 축 늘어질 때까지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목의 근육도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얼굴에 두십시오. 이마에서도 힘을 쭉 빼고 이마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눈가에서도 힘을 쭉 빼십시오. 볼에서도 힘을 쭉 빼고 볼의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좀 더 깊은 고요와 평화와 침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의 고요와 평화와 침묵과 함께 머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호흡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창밖의 풍경을 편안하게 지켜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생각을 슬쩍 집어서 의식 밖으로 슬쩍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십시오. 그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예, 다들 눈을 뜨십시오. 예, 저희가 호흡 명상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잠깐 해도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진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 하루에 한 20분이나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호흡 명상을 일주일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20분이나 30분만이라도 이런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평화롭고 고요해진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어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신 이런 호흡 명상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